네, 안녕하십니까. 왓츠버스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버스 기사들의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를 하다가 잠시 중단됐죠. 네, 멈춰 서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우리 기사님들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흔쾌히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같은 시간대에 같은 근로를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또 다른 조에 계신 분 쉬고 계신데 또 이런 영상을 찍겠다고 욕심부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 그 큰 이유를 가지고 망설여지고 있는 차에 제가 평상시에 이제 조금 단계를 낮춰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견습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은 배차를 받게 됩니다. 자, 견습 동안에는 이제 견습 사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 배차 시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회차 가능한 시간대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또한 기존에 나가 있는 앞뒤 기사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늦든지 빠를 수는 없고, 늦어도 많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차를 받게 되면 오롯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초기에 한 일주일, 2주일 그동안에는 계속 회차가 늦어서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도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차를 받으면 승무를 하게 되면 배차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물론 본능적으로 또 천재적인 어떤 그런 감각으로 운전을 아주 잘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운전직이 아니었던 분이 운전직을 전환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살도 빠지지만 팔다리, 어깨, 무릎, 발무릎이 모두 아프기 시작합니다.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고, 또 근력이 또 없던 분들은 또 근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근육통, 그다음에 무릎 관절통,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괜한 또 딴 삼천포로 빠지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배차 어렵다? 해답은 패턴이다. 자, 여기서 패턴이라는 제가 단어를 꺼냈는데요. 이 패턴이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녹화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는 따로 더빙해서 입히는 것이라 영상과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에서 이 패턴에 관련된 주제에서 아마 영상을 봐주시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동작들, 행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능수능란하게 되려면 한 2달, 빠르신 분은 더 빠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라는 게 생겨서, 그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을 맞추는데 큰 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패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오토가 아닌 이상, 그죠? 우리는 수동을 하죠. 스틱기어 하다 보면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물론 시선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방 주시를 잘 해야 되고, 좌측, 우측, 사이드 밀러, 백밀러까지, 백밀러는 승객이 되겠죠. 모든 것이 지금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 어느 하나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나머지 패턴 속에는 손, 발, 동작, 요게 되겠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승객이 승하차 할 때의 판단력,
빠른 판단력이죠. 이런 것을 패턴이라는 것 속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패턴을 완성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근로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더 쓴다면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얘기가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뭐 누구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타임들, 상황들을 보다는 계속 입력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다 보면 이게 자동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승강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기사는 빠른 판단력이 필요한데요. 승강장에 사람 수가 제일 먼저 어느 정도 될까? 일일이 몇 명인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대충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앞문만 열어서 승차를 시킬 것인가? 앞뒷 문을 다 열 것인가? 혹은 뒷문을 열 것인가? 이렇게 판단력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인 정도까지는 앞문만 개방을 합니다. 특히나 모여 있는지 퍼져 있는지 이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승차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간대별로 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출퇴근 인구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이다 보니까 앞뒤 문을 다 개방을 해도 어느 쪽으로서든 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 시간대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양쪽 문을 다 개방을 해도 굳이 앞문으로만 타십니다. 이럴 때 그럼 뒷문을 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다 보면 한 분 정도는 또 타시거든요. 이름으로써 시간 단축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마지막에 한 분이 덜 탔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다 이러면 양쪽 문을 개방을 해서 단 버스 승강장의 앞머리 위치, 그 다음에 승객의 위치에 버스를 정차하느냐에 따라서 앞문으로 쏠리고 뒷문으로 쏠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판단해서 적정한 위치에 가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손짓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계신데 혼합 비율이 많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뒤쪽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계속 뒤쪽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예 뒷문으로 움직이세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일찍, 예를 들어 한 7시 한 20분에서 8시 전까지, 8시까지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역사로 역으로 이렇게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빠른 승차가, 사람이 많아도 빠른 승차가 가능하고 또 빠른 하차가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버스가 조금 덜컹거리고 혹은 커브길에도 조금 더 속력이 있어도 다 버티세요. 팔 힘이 좋기 때문에 다 버티시는데, 그렇지 않고 낮 시간대에 노인분들은 정말 자리에 앉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승객 수는 적지만 그 승하차할 때의 속도, 그 다음에 자리에 앉기까지의 시간, 이런 걸 보면은 만차했을 때랑 만만치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전체적인 느낌에서 패턴이라는 부분을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승하차에 관련해서 스캔을 한다. 여러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인데, 제가 예전에는 승차하시는 분들, 앞문으로 승차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눈을 맞춰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뒷문도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0%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질 못해요. 그 부분은 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빠른 스캔을 위해서
머리는 앞쪽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는데 눈은 뒤로 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 혹여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 기사 뭐 제대로 인사 안 하네,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승차객, 하차객, 그 정류장에 진입을 할 때 예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승차객이 정류장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 노인층인지 젊은층인지 요거 빠른 스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리신 분 계시잖아요. 내리시는 분이 당연히 안 계시면 앞문만 딱 개방해가지고 빠른 승차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하차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면 딱 진입하자마자 멈추고 뒷문 앞문을 다 개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선을 뒤쪽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앞에 타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뒤쪽을 봅니다.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를 보면서 계속 승하차가 완료됐는지 봐요. 차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뒷문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0.01초라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뒷문에 승차기나 하차객이 완료가 되면 빨리 뒷문부터 닫는 습관,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문은 제가 옆으로 보면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뒷문은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를 봐야 되고, 또 혹여 뭐 어떻게 카메라 시스템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뒷문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앞문은 내가 머리만 돌리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고 뒷문을 우선적으로 닫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단 1초라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패턴 속의 두 번째 취해야 할 행동은, 뒷문이 됐든 앞문이 됐든 먼저 닫히는 쪽, 나중에 닫히는 쪽에 타임이 있죠. 내가 레바를 딱 내렸을 때 쓱 하고 달리는, 아니면 취 하고 닫히는 그 타이밍 동안에는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기어를 2단으로 딱 넣어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스마다 조금 닫히는 게 완료된 의미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각자 개인한테 맡기고, 딱 완료되는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오른쪽 발을 브레이크에서 엑셀로 옮기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다시 기어를 3단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출발과 동시에 비상 깜빡이, 저 같은 경우는 비상 깜빡이를 켜는데요. 비상 깜빡이를 끕니다. 물론 이제 시선은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옆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앞에 지나가는 승객이 없는지, 사람이 없는지, 오토바이, 택시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순식간에 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까지만 봐도 이 버스 기사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한다든가 한눈을 판다든가 이런 행동을 취해서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거 정말 하다 보면, 저도 뭐 자신하면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정말 느는 게 이런 습관들 같아요. 매일같이 똑같이 8시간씩 이런 반복되는 행동인 사람 학습 효과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진행하다가 다시 이제 승강장이 보이고 승객이 보이면 똑같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말로 이제 하는 것보다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서 보면 아마 똑같은 반복된 동작 아닌가,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서 단 1초, 한 정거장마다 단 1초, 2초만 아껴도 전체 배차 시간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막상 제가 평상시에 이제 다른 동료 기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도 그 똑같이 하는데 안 되더라 라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말로만 드려서 정말 죄송하거나 옆에 타서 한번 보라고 하고는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계속 맨날 며칠을 계속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습관화가 되거든요. 저 이 습관을 그냥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승객 수 생각하고 어디 위치에 정차하고 내리는 거 파악하고 앞에 전방 파악하고 뭐 승객 앉는 거 파악하고 요 몇 가지의 사이클이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